1396년 11월 4일 표전문 사건을 해명하기 위해 명나라로 갔던 정탁이 귀국했습니다. 이후 1397년 3월 8일에 정도전 대신 명나라로 갔던 권근도 무사히 귀국했죠. 이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즉 표전문 사건으로 야기된 명나라와의 외교적 마찰이 잘 해결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에 대한 황제의 노여움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해 4월 17일 앞서 명나라의 사은사로 갔던 설장수가 주원장의 답서를 가지고 귀국했는데 여기에 또다시 정도전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그를 공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정도전은 계속되는 황제의 공격에 무엇인가 심경의 변화가 왔는지 이때부터 갑자기 친명에서 반명으로 노선을 갈아타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를 위한 첫 단계로 그는 4월 20일 자신을 대신하여 명나라에 다녀왔던 권근을 탄핵했습니다. 이때 그가 권근을 탄핵한 근거는 이전에 명나라에 갔던 사신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만 무사히 돌아온 데다가 마침 황금까지 받아왔으니 분명 명나라와 내통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권근이 가지고 있던 금은 앞서 이성계가 하사한 것이었고 이성계는 권근을 벌줄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나는 상을 주려 하는데 도리어 죄주기를 청하는가? 라며 오히려 정도전을 타일렀습니다. 그러자 정도전은 입장이 더욱 난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공격해대는 명나라 황제 때문에 곤란해진 상황을 만회하고자 이제 반명 노선을 타려던 참인데 그동안 자신의 말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었던 이성계가 이번만큼은 자신의 의견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니 말이죠. 이에 그는 결국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명나라와의 전쟁이었습니다. 1397년 6월 14일 이성계는 이전부터 정도전의 주도로 활발히 진행되었던 진법 훈련을 더욱 확대하여 전국의 교관을 보내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갑자기 정도전, 남은, 신효생 등이 이성계를 찾아가 무엇인가를 비밀리에 의논하였는데요. 그 내용은 군사를 일으켜 국경을 넘는 일, 즉 요동을 공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정도전은 이 사실을 조준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병을 앓고 집에서 누워있던 조준은 이를 듣자마자 기겁을 하고는 즉시 가마에 올라 입걸하여 이성계에게 이렇게 말하며 전쟁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본국은 옛날부터 4대 예를 잃지 않았고 또 새로 개국한 나라로서 경솔히 이름 없는 군사를 출동시키는 것은 심히 불가합니다. 이해관계로 말하더라도 천조가 당당하여 도모할 만한 틈이 없으니 신은 거사하여야 성공하지 못하고 뜻밖의 변이 생길까 염려되옵니다. 그러자 이성계는 조준의 편을 들어주어 요동정발 논의를 중단시켰죠. 이렇게 해서 정도전의 요동정발 계획은 금방 흐지부지되고 말았고 이를 계기로 과거 조선개국의 동지였던 정도전과 조준은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도전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그해 9월에는 양첨식이라는 자가 몰래 명나라 사신을 만나 밀담을 나눴는데 이때 명나라 사신에게 귀국할 때 정도전을 데리고 가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첨식은 이후 결국 유배를 가게 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정도전의 심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11월에는 앞서 명나라에 억류되어 있었던 정총과 노인도, 김약항 등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그의 불안감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골치를 아프게 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지했던 세자 이방석이 매번 사고를 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방석은 세자로서의 자질이 많이 부족했던 인물이었는지 어지간히 공부하기를 싫어하여 오죽하면 간관이 세자가 공부를 게을리한다고 이성계에게 일러바치는 일이 있었고 또한 이성계가 궁을 비울 때면 은밀히 기생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심지어 1396년에는 1월에 한부림이라는 자가 세자에게 창기가 궁중에 출입한다는데 참말이옵니까? 라고 말하자 그의 말에 무안해진 세자가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일도 있었죠. 또한 그해 4월에는 밤에 몰래 궁궐을 나와 놀다가 돌아온 적도 있었으며
1397년에는 장수 남지 강유신과 함께 궁궐에서 나와 민가의 염소와 오리를 활로 쏴 죽인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왕자들의 불만을 잠재우면서 겨우 앉혀놓은 세자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일탈행동이나 하고 다니니 훗날 이성계가 죽고 난 뒤에도 자신의 입지를 보장받기 위해 그의 후견인 역할까지 맡으며 뒤에서 밀어주던 정도전은 아마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성계와의 관계는 계속해서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398년 봄, 이성계는 그동안 명나라와의 마찰 등으로 많이 힘들었을 그를 잠시 쉬고 오라는 의미로 동북면 도순무사에 임명하여 파견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성계는 정도전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이때 자신을 임금이 아닌 송원거사라고 칭하면서 정도전을 군신관계가 아닌 각별한 친구 사이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정도전은 그해 3월에 다시 중앙정계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오고 얼마 뒤 갑자기 그의 일파인 남은이 이성계에게 여러 공신과 왕자, 종친들이 거느리고 있는 사병을 혁파할 것을 건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정도전은 여러 공신과 왕자, 그리고 종친들과 약속을 정하여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사병들을 데리고 수차례에 걸쳐 진법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이때 너무 갑작스럽게 훈련을 한 데다가 매질까지 하자 군사들의 불만이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도전은 갑자기 왜 다시 진법 훈련을 시행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아직 요동정벌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행보는 사병들을 거느리고 있던 여러 공신과 왕자, 종친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사병은 이들에게 중요한 세력 기반이나 다름이 없는 것인데 정도전이 진법 훈련을 한다는 명목으로 사병을 모두 빼앗아 자신들을 제거하려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진법 훈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그에게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8월 9일 대사원 성성용이라는 자가 이성계에게 이러한 실태를 고자질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에 분노한 이성계는 훈련을 게을리한 자들을 벌하고자 하였으나 차마 직접 벌을 내리지는 못했고 그들의 수하들을 붙잡아 곤장을 치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곧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도전의 명령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저항을 해볼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이성계가 직접 나서기 시작했으니 결국에는 자신들의 사병들을 모두 넘겨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방원이 가장 큰 불안감에 휩싸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권력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왔으나 여태까지 그가 조선의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도전에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병 덕분이었습니다. 이 사병이 있는 한 정도전의 권세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었죠. 그런데 이대로 자신의 유일한 힘인 사병마저 빼앗긴 채 얼마 안가 세자 이방석이 다음 왕에 오르기까지 한다면 이방원은 목숨을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석과 정도전이 향후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그를 숙청할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방원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참모인 하륜을 불러다가 계책을 물었는데요. 그러자 하륜은 이것은 다른 계책이 없고 다만 마땅히 선수를 쳐서 이 무리를 없애는 것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드디어 이방원이 행동에 나설 시기가 다가온 것입니다.